안녕하세요.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킴킴 변호사의 균변입니다. 굉장히 장수한 연예인 중에 대표적으로 박수홍 씨 계시잖아요. 만능 엔터테이너죠. 진짜 어떻게 보면 고인물이신데 없으면 너무 아쉬운 편안한 즐거움.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셨기 때문에 뭐 인기와 더불어서 그동안 모은 금전적인 수익도 당연히 상당하실 거라는 걸 경험칙으로 추측할 수 있죠. 그래서 아마 뭐 그 정도 연예인 활동을 하셨으면 뭐 거의 뭐 100억 이상을 벌지 않았을까라고 쉽게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100억 이상을 버신 건데 버시기만 하셨죠. 버시기만 하셨고 단 한 푼도 거의 쓴 적이 없다. 재주는 박수홍 씨가 넘고 돈은 딴 사람이 쓰고. 그렇죠. 네.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. 그 박수홍 씨가 이제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박수홍 씨의 출연료라던가 뭐 광고 수입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법인에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그 법인을 관리한 주체가 친형과 그 다음에 이제 형수였던 거죠. 근데 이 친형과 형수가 평소에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다녔다 그래요. 뭐 나는 정말 박수홍을 위해 살고 있다. 수홍을 위해 가지고 나는 정말 최소한의 급여만 받으면서 모든 내 인생은 박수홍에게 다 투자하고 있다. 근데 이게 나중에 봤더니 새빨간 거짓말이었더라. 정말 그 100억이라는 출연료와 이 여러 수익들을 사실은 다 본인들 명의로 돌려놨다. 그게 이제 밝혀진 거죠 이번에. 대부분의 연예인분들이 이제 본인이 돈 관리를 하시기도 하는데 이 박수홍 씨 케이스처럼 가족한테 아예 전적으로 맡기고 가족이니까 믿고 정산해 주겠지라고 했는데 이 오랜 기간 동안 횡령하고 꿀꺽한 돈이 무려 100억에 가깝고 대외적으로는 항상 경찰을 타고 다니시면서 아까 균변이 말씀하신 대로 난 내 인생의 99%는 동생을 위해 쓰고 있어요.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검소한 생활, 뒷단에서 돈을 싹 감아가지고 그 또 이제 박수홍 친형의 자제분들이 올린 SNS에 이제 명품으로 치장한 사진들.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왜 그게 그럼 그 긴 기간 동안에 몰랐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심지어 건물을 박수홍 씨 명의로 매입을 했다고 하면서 그 건물까지 데리고 갔대요. 데리고 가서 세입자들도 보고 건물도 보고 그러고 나니까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돈을 번 것을 형이 잘 투자해주고 있고 그래서 나는 정말로 정말 좋은 형을 뒀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건물도 박수홍 씨 명의가 아니야. 근데 좀 정도가 지나치다. 그지? 정도가 지나친 게 있고 일반인들 시각에서 왜 그러지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연예인, 뭐 운동선수분들, 뭐 예술인 분들 어렸을 때부터 그 예술 창작 활동에 몰두하시면서 자라온 분들은 특히 그런 경제관념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이 사건이 더 안타까운 건 가족 간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좋은 우애를 가장해서 일어난 가족 간에 일어난 뭐랄까 그루밍 그렇죠. 거의 가스라이팅, 뭐 그런 가스라이팅 수준이죠. 경제 범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동료 연예인분들도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계시고 박수홍 씨가 느꼈을 상실감과 허탈함,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리고 박수홍 씨 부모님이 보기에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느끼실까? 본인이 굉장히 슬프고 힘들지만은 먼저 걱정하는 게 부모님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. 몰랐고 부모님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큰 상처를 받으실까 두렵습니다. 그 형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박수홍 씨는 이때까지 본인이 모았던 재산도 본인이 벌어들였던 수입도 다 사라졌지만은 가족 하나를 통째로 잃은 거잖아요. 진짜 상처가 크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저희가 법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처벌이 될 것이냐, 형사 처벌이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삼척 동자도 다 알 거예요. 처벌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는 금액 자체가 100억 원으로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은 잡아만 들이면 뭐 100%죠 뭐. 이건 입증하기는 상당히 수월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 소득의 대부분이 박수홍 씨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고 뭐 아마 계약서도 잘 없을 거예요. 가족한테 맡긴 거고 1인 기획사다 보니까. 근데 그 계약서가 없어도 이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사안이고 특히 그 빌딩 부분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됐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자금 출처라든가 이런 걸 박수홍 씨 친형이 본인이 소득으로 했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불가능하죠. 불가능하죠. 벌어들인 게 없을 거니까.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처벌받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이제 첫 번째로 친족 간에 일어난 범죄 이제 그렇죠.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. 친족 상도례라고 뭐 경제 범죄에 한해서는 고소가 있어야지만 이제 처벌할 수가 있는데 박수홍 씨의 친형 같은 경우는 이제 형제죠. 형제일 경우에는 동거 친족이어야만 이제 친족 상도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당연히 동거 친족이 아니니까 적용을 안 받는 거고 또 한 가지 요건이 더 있죠. 대신 그렇지만 이제 동거 친족이 아니더라도 이건 친고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이제 법에서 그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박수홍 씨가 이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6개월 안에 친고죄니까. 고소를 해야만 돼요. 그래서 이 고소 기간을 도과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공소권 없음으로 그냥 그렇게 처분이 나버리고 끝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박수홍 못하는 씨가 거죠. 못하는 거죠. 유념을 하셔야 될 게 고소를 지금 이걸 인지한 일자로부터 해서 6개월 되기 전에 빨리 고소 접수를 하셔야 돼요. 뭐 법률에 이제 팁을 드리자면 뭐 판단지 박수홍 씨가 법률가랑 상의해서 하시겠지만 일단 고소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다 정리받을 거, 되받을 거 받고 나서
처벌 불원서랑 고소 취하서를 내면 친고죄이기 때문에 이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형사적으로는 횡령죄로 고소를 하면 수사가 일사천리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민사소송도 당연히 해야죠. 부당이득 또는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 기간 도과를 확인해 보시고 이제 그 기간이 도과 안 됐다면 1순위로 해야 될 건 형사다.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 이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,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소멸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. 일단 넣어야 됩니다. 소장을 넣고 나서 다 그걸 받고 나서 소취하를 하더라도 일단 이 두 가지는 좀 이제 반드시 가야 되지 않을까. 그 중에서 형사는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. 예. 일단은 액션을 취하시는 게 맞지 않나. 무조건 해야죠. 이 정도라면 이제 가족보다 못한 사이가 된 그렇죠. 거거든요. 가족인데 정말 남보다 못하게 가족 간에 뒤통수 치고 슈킹하고 저기 폭행이 난무하고 그런 경우가 이제 왕왕 있어요 사실은. 근데 이 케이스는 정말 박수홍 씨가 금전적인 피해도 그렇지만 마음의 상처가 정말 무엇보다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.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이 보통은 이제 저희가 변호사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가족 간의 어떤 그 금전 분쟁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도 많이 하고 사건도 실제로 많이 수행을 하는데 그때 전 딱 한 말씀만 드리거든요.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나중 가도 안 보니까 일단은 아까 호변이 말했던 것처럼 고소든 소송이든 넣어놓고 생각하시라고. 법조인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일단 가서 전 주택이한테 날릴 겁니다. 이게 정말 화가 나는 일인데 그만큼 이제 당연히 이거는 그 입장을 투영을 해보면 고소를 하는 게 맞지 않나. 그 사람이 양심이 있어요. 예를 들어가지고 100억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본인 월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책정이 어느 정도 돼 있었으면 거기서 한 1, 20억 정도 많이 슈킹했다. 그래, 그게 형제니까. 80억 형제니까 1, 20억 슈킹하고 그래, 미안하다. 조카들 얼굴 생각해라. 그래. 그렇게 했었으면은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해가 100억을 다 슈킹했다는 거는 천하의 돌짝놈인 거죠 사실은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용서해서도 안 되고 절대 용서할 수도 없는 넘어가서 일이에요.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. 그렇습니다.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진짜 안타까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박수홍 씨가 상실감이 굉장히 크실 거예요.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만 바라봤던 그 형 그리고는 또 내용을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. 형 가족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사랑하는 여자 결혼을 못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 내용도 있었잖아요. 그만큼 정말 믿고 따르고 본인을 희생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가족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산산조각이 난 거잖아요. 근데 제 수많은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 박수홍 씨는 무조건 이런 법적 대응을 하셔야 돼요. 안 하시게 되면 결국 후회하십니다. 제 주위에서 내 재산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내 권리를 다 경제적으로 포기하셨던 분들 지금 형제 안 보고 삽니다. 다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고소하셔야 됩니다. 정말 살기 빡빡하고 험난한 세상. 가족 간의 우애 깊게 행복하게 살기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만 적어도 가족한테 내가 가진 거 하나라도 더 못 내어줄 수 있습니다. 살다 보면. 근데 적어도 가족한테 진짜 눈탱이 치고 슈킹하고 그런 행동만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정이입이 되네요.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재테크 같은 거에 수완이 없어서 제 동생이 다 그런 거 해주고 제 통장에 내 빚이 얼마 있고 재산이 얼마 있고 하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. 이런 단위까지. 그리고 동생이 형 일로 얼마 보내서 이렇게 해 하면 다 합니다. 저는. 근데 걔가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그 금액도 물론 박수홍 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적지만 이걸 몇십 년 동안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짜 어떤 세상이 무너진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박수홍 씨한테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좀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힘내시고 꼭 고소는 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